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킨 불꽃 같은 삶과 문학 세계. 메리 셸리는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 고딕 소설의 걸작, 프랑켄슈타인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과 문학은 단순히 프랑켄슈타인으로만 정의될 수 없습니다. 메리 셸리는 1797년 런던에서 계몽주의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과 여성 인권운동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출산 직후 잃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책을 읽고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으며 특히 어머니의 저서들을 통해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1814년 메리 셸리는 낭만주의 시인 퍼시 비시 셸리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퍼시 셸리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사회적 관습을 깨고 함께 떠나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이 여행은 메리 셸리에게 다양한 경험과 영감을 제공했으며 그녀의 문학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16년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에서 여름을 보내던 중 괴담 이야기 대회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2년 후 소설로 완성하여 출간했습니다. 1818년 익명으로 출간된 프랑켄슈타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메리 셸리는 단숨에 유명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822년 퍼시 셸리가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메리 셸리는 홀로 남겨진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글쓰기를 계속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공포소설을 넘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경고와 인간의 존재론적 고뇌를 담은 심오한 작품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생명창조라는 금기를 깨고 만들어낸 괴물은 인간의 오만함과 책임감 부재를 상징하며 동시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의 고독과 슬픔을 보여줍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출간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메리 셸리가 작품을 통해 제기한 윤리적, 철학적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성찰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메리 셸리는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여성 작가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글쓰기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으며 여성 작가는 사회적 편견과 멸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메리 셸리 역시 프랑켄슈타인 출간 초기에는 남성 작가의 작품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메리 셸리의 문학적 유산은 프랑켄슈타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틸다, 최후의 인간, 팔크너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고딕 소설, 과학 소설, 역사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인간의 본성과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메리 셸리는 여성 작가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뛰어난 문학적 업적을 남긴 선구자입니다. 메리 셸리의 삶과 문학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작품에 녹여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프랑켄슈타인은 그녀가 겪었던 개인적인 상실과 고통,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메리 셸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메리 셸리의 작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200년 전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메리 셸리는 시대를 초월한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그녀의 작품은 인간의 본성, 사회 문제, 과학기술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메리 셸리의 작품은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해석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앞으로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메리 셸리는 여성 작가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뛰어난 문학적 업적을 남긴 선구자입니다. 그녀는 여성의 주체성과 자유를 강조하며 당시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냈습니다. 메리 셸리는 여성 작가들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롤모델입니다. 그녀의 삶과 작품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리 셸리는 1851년 2월 1일 53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짧은 생애 동안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사회적 의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성 작가들의 역할 모델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1818년에 탄생한 프랑켄슈타인은 영국의 여류 작가 메리 셸리의 괴기소설이다. 낭만주의 운동이 빚어낸 뛰어난 작품이다. 영국인들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진정한 최초의 SF로 꼽는다. The story of Frankenstein and Frankenstein's monster has formed the basis of many original novels over the years, some of which were considered sequels to Shelley's original work, and some of which were based more upon the character as portrayed in the Universal films. Yet others were completely new tales inspired by Frankenstein. 메리 셸리의 소설은 낭만시들 못지않게 우리 정신의 후미진 곳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녀는 철학적 우화를 제시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원형적 여행을 서술했으며 현대 과학 소설의 기반을 놓았다. 이 책을 접근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스토리를 되짚어 보면서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책에는 섹스, 탄생, 죽음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고 괴물과 창조자가 서로를 조응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능적인 선과 사회에 의한 범죄자 양산이 서로 갈등한다고 파악하고 있고 사람을 순화시키는 문명의 힘을 노래하고 정신적 동정과 사랑을 동경하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고상한 야만인과 바이런풍의 방랑자라는 이미지가 끼어들고 사탄은 천사가 악마로 변한 것이라는 이야기, 아담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야기,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는 소외감과 고독감, 용서받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받으려는 희망에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싶은 욕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이 당한 억울한 고통, 점점 커져가는 재앙의 느낌,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죄책감 등이 뒤섞인 몬테크리스토풍의 복수극이 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기 자신을 쓰레기 속에 여러 번 집어넣는 실험을 통해 실패작 인물을 창조한다. 프랑켄슈타인을 다룬 영화들은 코믹하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가끔 난 죽은 자들을 사랑해 하고 말하는 덩치 큰 얼간이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은 그렇지 않다. 소설의 분위기는 대단히 음산하다. 그는 유럽의 철학자들처럼 유창한 웅변으로 말한다. 그는 플루타르코스, 밀턴, 괴테를 읽었고 루소의 추종자나 되는 것처럼 사회가 자신을 이러한 괴물로 만들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는 탄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빛 쪽으로 몸을 돌렸고 자연과 새들의 지적임을 사랑했고 아름다움과 선량함에 마음이 끌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를 창조해낸 빅터는 그를 어둠 속에 처박았다. 그가 존경하고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 드레이시 가정은 무섭다며 그를 거부했다. 그는 농민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구조한 후 잔인하게 총에 맞아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소박한 행동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거부당하고 비난만 받다 보니 누군들 이 세상의 불공정함에 분노하지 않겠는가. 이 불쌍한 괴물은 말한다. 모든 사람은 비참한 자들을 증오한다. 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 보이는데 어떻게 나를 증오할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나 축복을 본다. 하지만 나만 철저하게 그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나는 자비롭고 선량한 자였다. 비참함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나는 다시 미덕을 갖출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탄, 셸리의 아버지,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이 생각난다. 프랑켄슈타인의 지역성은 그 주제 못지않게 장대하다. 셸리는 우리를 유럽 전역으로 데려간다. 눈 덮인 스위스 알프스에서 프랑스로, 이어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마지막에는 오크니 제도의 한 섬에 있는 외로운 암자로 데려간다. 어느 순간 괴물은 현재의 도피처인 사막, 산맥과 끔찍한 빙하에서 벗어나 남아메리카에서 소박하게 사는 꿈을 말한다. 빅터는 지옥 같은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다가 열병에 걸려 입원을 하고 이어 감옥에서 피폐해져 간다. 그는 라인 강하리로 놀이배를 타고 유람하다가 차가운 대양에서 표류하게 된다. 그는 옥스퍼드의 첨탑을 방문하고 북부의 황량한 지역도 찾아간다. 이 책에는 알려진 세상이 다 등장한다. 이 소설은 북극의 무한하고 쓸쓸한 빙원에서 시작하여 거기서 끝난다. 거기서 두 적수는 그들이 단일한 실체의 절반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소설에는 결점도 있다. 가령드 레이시 가정을 다룬 부분은 장황할 정도로 길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이 감상적인 만화 인물로 치부해버린 것을 일부 독자들은 원형으로 인식했다. 가령 초과 달성자, 선량한 노인, 취약한 아름다움, 그림자 자아 등이 그 원형이다. 때때로 괴물의 웅변은 비극적 장엄함을 장식한다. 내 끔찍한 행위들의 목록을 살펴볼 때 예전의 아름다움과 선량함에 대하여 숭고하고 초월적인 비전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타락한 천사는 사악한 악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신과 인간의 적조차도 그의 황량함을 달래줄 친구와 동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철저히 혼자이다.
소설 끝부분에 이르러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은 빛과 여름 햇살의 이미지, 잎사귀들의 살랑거림과 새들의 지저귀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다. 그의 처음이 곧 그의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프랑켄슈타인 이전과 이후의 비운의 주인공들이 그러했듯이 그는 이제 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소설 끝부분에서 이 잘못 태어난 비운의 존재는 파도에 실려가 어둠과 수평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셸리가 만들어낸 인물은 잊혀지지 않았다. 빅터가 자신이 만든 괴물이 노란 눈을 뜨는 것을 보았던 저 11월의 황량한 밤 이후 그 괴물은 우리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주,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데시, 스티븐 크레인의 괴물, 엘프레드 베스터의 과학소설 폰들리 파레나이트 등에서 그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